어서와. 캠핑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본업이 중요해서. 자, 신제품이네요. 카즈미 X9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카즈미 X9 그리고 X5도 있죠. 고시정보 일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자, 우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시정보를 봐야겠죠. X9 가격은 지금 품절이어서 가격 공지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39만원인가? 그 가격대로 봤어요. 캠핑페어에서 공개된 금액이 아마 120만원인가? 그랬었죠.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서 139만원까지 제가 봤습니다. 자, X9, X5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요렇게 폴이 설치 형태는 세미 터널형이라고 봐야겠네요. 리치 폴이 지면에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바람 저항성이라든지 습설 하중을 견디는데 리치 폴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 결국에는 격차하는 부분이 한계소, 뭐 반대쪽에도 있겠죠. 있는 세미 터널형인 제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리치 폴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지만은 세미 터널형에 가까운 설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X9에서 가장 독특한 구성이죠.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처마라고 해야 될까요? 처마? 전면 처마?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요게 참 보기 조금 힘들어요. 면 텐트 쪽에는 꽤 있는데 터널형에, 하지만 이렇게 제가 다루고 있는 세미 터널형에 있는 거실형 텐트에서 전면에 처마 구성하는 거는 제가 국내에서는 못 봤어요. 이 제품이 유래요.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나오죠. 전면 처마입니다. 전면 처마. 처마는 제가 안 써봐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 정도 처마의 깊이라면은 조금은 비가 올 때 유용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처마는 어떻게 보면 실용성보다는 이제 뽀대죠, 뽀대. 디자인적인 가치가 더 높은 구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X9의 측면 부분, 네, 요 중앙은 TPU입니다. 투명창, 동계에 좋죠. 그리고 비 오는 날도 당연히 좋고요. 리치폴 여기 텐트 안쪽에 들어가요. 하나는 중앙에 있는 리치폴, 측면 리치폴은 외부에 나와 있는데 중앙 리치폴은 텐트 내부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한 나일론 리스탑 원단 적용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랑 비교한다면은 나일론이 좋은 원단이긴 해요. 대신에 나일론 40D랑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150D, 폴리 옥스퍼드죠. 150D랑 비교한다면은 내구성이 우수한 거는 아니에요. 순수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랑 비교했을 때 이 표현이 맞는 거고, 나일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거 아니에요. 나일론이란 소재가 우수한 거지, 나일론 40D를 쓰는 텐트와 폴리 옥스퍼드 150D를 쓰는 텐트랑 비교해봤을 때 내구성이 우수한 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볍다라는 거는 이제 폴리에스테르랑 비교했을 때 나일론이 가벼운 건 맞아요. 맞지만은 나일론 70D랑 폴리테피터 68D랑 비교를 할 경우에는 비슷할 거예요, 아마. 참고로 폴리테피터 68D를 가지고 본체에 적용된 게 코베아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무게들이 전부 다 20kg 초반대거나 10kg 후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다가 아니고, 나일론을 적용한 제품과 폴리에스테르를 적용한 제품 간에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되세요. 참고로 X9의 무게는 28kg입니다. 가볍다고 하는데 28kg예요. 당연히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제품과 제품을 비교하셔야지 이런 식의 문구, 소재와 소재를 비교한 듯한 문구는 조금 걸러주실 필요가 있죠. 리스탑 원단. 리스탑 원단은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짜여지잖아요. 이 중에서 가끔씩 이런 것들 가끔씩 굵은 거 아니면 더 튼튼한 거에 실을 사용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격자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전체적인 건 다 보셨으니까 풀그라운드 시트죠. 풀그라운드 시트. 출입구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열리네요. 전면부부터 출입구를 열 수 있는 구성입니다. 요거는 조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있는 구성이죠. 출입구. 나일론 스탑,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단이 있으면 테프론, 발수죠. UV 코팅, 발수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원단 안쪽에 PU 코팅, 내수사 3000. 거미줄보다 얇지만 강철과 같은 내구성을 지닌 나일론. 이거 과대 광고죠. 강철과 같은 내구성. 강철과 같은 내구성은 아니죠. 그냥 이거 뭐 묶어 넘기려면 넘기는 건데 일단 과대 광고.
그리고 가벼운 무게. 가벼운 무게는 맞습니다. X9, X5가 아마 폴리 옥스포드 150D일 거예요. 150D였는데 25kg였다가 X9을 바뀌면서 23kg. 우수한 인장강도, 마찰에 강하고 인장강도. 그죠? 다른 섬유보다 월등히 좋아요. 다른 섬유보다 탄력과 신축성도 뛰어나죠. 나일론이. 수분에 강한 고급 소재. 건조가 빠르고 방수성이 다른 원단보다 강하다. 친수성이 아닌 거죠. 면 원단하고 완전 다른 특성이죠. 여기서 카즈미가 어떻게 보면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참 착하게 고시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나일론 소재의 제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코베아 고스트 팬텀이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나일론 소재를 써요. X9도. 동일한 나일론 소재를 쓰는데 카즈미에서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습기가 많을 때는 이까지 나오고 플라이가 습기가 없는 건조한 날씨 때 이만큼 수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일론이라는 원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축성, 습기가 많은 날에는 이 정도로 팽창을 하고 건조한 날에는 이 정도까지 수축하는 그런 소재의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니까 교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하는 거겠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습도가 높은 경우, 습도가 낮은 경우 이렇게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베아 고스트 팬텀 시리즈에는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카즈미가 조금 면책성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말 습한 환경 그리고 정말 건조한 환경일 때의 수축성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 제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건조한 날씨일 때에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을 보여준 거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수축, 팽창이 쉽게 일어나는 습도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고스트 팬텀도 마찬가지로 나일론 소재의 특징이다 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리치폴 적용, 리치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외부에 들어가고 요거는 텐트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언제나 견고하게 자립하는 X자형 크로스폴 구조 설계, 세미터널형이죠. 자립이 되냐 안 되냐는 그냥 설치상에 좀 편하지 않느냐 정도? 자립이 되면 좋긴 좋은데 꼭 자립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X9 디자인 괜찮아요. 제가 디자인 얘기하는 건 참 흔치 않은데 무광 코팅 폴을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스펙 고시도 뭐 정확하게 안 해줘요. 여기가 TPU 투명창입니다. 투명창. 여기 지붕창이 있죠. 투명창이고 지붕창이고 자연 친화적인 무광 코팅. 요거는 뭐 칭찬할 만하죠. 자연 친화적인 무광, 자연을 훼손시키는 아노다이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처리 안 한 무광 코팅이다. 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두랄루민 소재 적용, 두랄루민입니다. 전실까지 이어지는 공간 활용, 풀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안 봐요. 시중에 뭐 대체할 만한 제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지붕창 빵빵, 측면 TPU, 투명창이죠. 빵빵, 출입구, 인호 쪽, 후면, 전면도 나있겠죠. 다만 X9은 이렇게 전후면 처마 바로 아래에 환기창이 구성되어 있네요. 전후 양측면 넓은 도. 이거는 모든 거시형 텐트가 다 이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익스텐션 캐노피 시스템, 확장 캐노피죠. 저는 이제 확장 캐노피라고 부르는데 요거 확장 캐노피는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6m급에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6m급에는 조금 오버스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뛰어난 개방감을 위한 메쉬 윈도우. 메쉬 윈도우 다 쓰는 거죠. 메쉬. 측면 TPU 윈도우, 측면 투명 창이죠. 투명창. 여기서 X9 살짝 아쉬운 게 있다라면, 살짝 아쉽다? 조금 해줬으면 좋은 거. 여기에 좀 지퍼를 달아주면 어땠을까? 동계에 이제 화목 날렸으니까 지퍼 열어서 연통 빼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이게 됐으면 저도 이제 선뜻 구매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워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뛰어난 차광 효과로 쾌적한 블랙 피그먼트 코팅 루프입니다. 플라이가 있죠. 이 플라이 안쪽에 블랙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일론 소재 원단을 사용하는 거실형 텐트에서 블랙 코팅, 플라이에 블랙 코팅된 제품은 X9이 유일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제품에서는 X9이 유일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일론 소재의 가벼운 텐트들 중에서 6m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유리한 블랙 코팅된 제품이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X9밖에 없는 거예요. 발수 코팅, UV 코팅, 나일론 리스터 원단, 블랙 피그먼트 코팅, PU 코팅이죠. PU 코팅인데 검은색 안료를 넣은 거예요. 흰 점을 발견, 이건 스스로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거죠.
검은색에 흰색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불량은 아니니 환불은 안 된다 라는 설명이죠. 이건 블랙 코팅 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이 정도 경고 문구는 다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저신 건강에 유리합니다. 지붕창의 단점은 비 오는 날에는 플라이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거 말고는 장점이요. 환기에 유리하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까지도 갖추고 있는 게 지붕창입니다. 넓은 공간과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이너 텐트 제로룩소 시스템. 이너 텐트 색상이 검은색이라는 얘기죠.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흰색보다는 나아요. 흰색보다는. 개인적으로 제로룩소 시스템, 이런 검은색, 빛을 차단한다라는 시스템, 빛을 차단한다는 설명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PU 코팅을 통한 블랙 코팅, 피그먼트 코팅 또는 실버 코팅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카즈미의 제로룩소 시스템은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다만 빛 투과율이 낮다고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만 넣은 건지 별도의 코팅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별도의 코팅을 했다라면은 스펙 표기에 코팅 표기가 나오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색깔만 검은색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은 내수하 3000 뭐 높은 축에 들어가긴 하죠.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 심실링, 요거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심실링은 필수입니다. 필수. 안티 퍼커링 스텝, 이거는 뭐 텐트가 이렇게 있으면 폴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폴과 텐트 스커트 요 부분을 당겨주는 거, 조절해주는 거죠. 요거는 요즘은 또 요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스커트 뜸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스트랩을 구성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해요. 스커트 당연한 겁니다. 이너 텐트 케이블 가이드 요것도 요즘에는 당연한 거예요. 데이지 체인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구성품을 본다라면 수납케이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라운드 시트, 이거는 풀 그라운드 시트죠. 가방, 스트링, 스틸팩. 스틸팩은 이거는 못 쓴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구성에 들어가는 스틸팩은 못 써요. 뭐 사용하신다라면은 그냥 뭐 다이소에 가시든지 30cm는 조금 과하고 좀 짧은 거 단조팩을 쓰셔도 됩니다. 거실형 텐트에서는 뭐 30cm, 60cm 이런 거 쓸 필요는 없어요. 팩 가방, 루프 플라이죠. 플라이 가방 있고, 본체 이너 텐트, 데이지 체인, 삼각 포켓도 줍니다. 메인폴, 전후면 폴, 리치폴, 캐노피 폴, 폴대 가방까지 이렇게 부속품이 되어 있네요. 삼각 포켓, 오거나이저죠. 삼각 포켓과 데이지 체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폭 3.65, 폭 3.65면은 큰 축에 들어가요. 높이 2.2, 길이 6.4, 6m급이죠. 스펙은 이렇고, 크기에 대해서 한번 도대체 메딘이 사용하기에 적당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리치폴 들어가는 사진이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가죠. 요게 리치폴입니다. 리치폴이에요. 중앙 리치폴. 요렇게 텐트 내부를 가로질러서 갑니다. 여기 처마 아래쪽에 있는 벤틸 상부 쪽 스커트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찍이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제 경험상 이런 안쪽에 폴이 위치한 거에 대한 단점은 결로가 생겼을 때 폴과 스킨의 접촉으로 결로의 물방울이 폴을 타고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일 수 있고요. X5라든지 아니면 제네스 라바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외부에 폴을 넣었는데 X9은 왜 안쪽에 넣었느냐? 살짝 의문이 듭니다. 이 내부 리치폴 굳이 장점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데이지 체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루프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뭐 이런 폴에다가 루프팬을 건다? 그랬을 때 팬의 진동에 의해서 주주주주 흘러내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죠. 뭐 고무줄 여기 말아 놓는다든지 묶어 놓는다든지 뭐 뽀대는 안 날 수는 있겠네요. 또 요즘 캠퍼 분들은 전부 다 디자인적인 외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말고 방법이 있나? 하여튼 폴에 감는 예쁜 것도 많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다라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데이지 체인보다는 더 실용성은 있을 것 같아요. 데이지 체인은 무게가 무거우면 처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폴을 이용한다라면 꽤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것 같긴 하네요. 자, 크기 한번. S9 도면은 조금 부실해서 제가 비슷한 다른 타사 제품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폭이 3.6에 길이 6.4. 보시는 것처럼 5인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게 X9의 출입구는 전면부터 열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배치했다 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여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5인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용하신다라면 한 분 정도는 소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폭 2.8 에어박스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폭 2.6 정도가 들어가기엔 적합할 것 같고, 폭 2.6이라면 4인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실에는 최대 5인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너까지 본다라면은 4인이 적정한 텐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UR을 포함한 5인 가족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은 하실 수가 있겠죠.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실은 뭐 맥시멀도 제 기준에서 맥시멀입니다. 장비를 어떤 거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맥시멀이냐 미디멀이냐 미니멀이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맥시멀도 가능한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5인이 사용하실 때는 이너를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캠핑의 가장 이상적인 배치, 우리나라 캠핑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거실형 텐트는 전면이 메인이에요. 전면이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 전면을 공유할 수 있는 배치는 이렇게 폭방향으로 의자가 배치돼야 되겠죠. 폭이 3.65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의자를 사용하시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여요. 머리가 살짝 닿을 정도 스커트에. 뭐 물론 이것도 의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만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소형 의자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만약에 한 명이 이너 텐트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올 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나와야지만이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라면은 이제 소형 의자로 하시고 전체적인 구성을 이쪽 벽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킨다라면은 이 부분이 동선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이렇게 사용하시려면은 소형 의자 중심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4인입니다. 4인도 마찬가지로 5인도 되는데 4인은 당연히 다 되죠. 이너 텐트도 여유있게 4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지나다닐 수 있는 동선 크게 무리는 없죠. 다만 소형으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인다라면은 이 공간을 주 동선으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실을 가장 이상적으로 쓰는 배치는 아무래도 측면으로 해서 몰아서 사용하시기 가장 좋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3인에게는 좀 넓은 크기이긴 한데 맥시멀을 지향하시는 3인, 아이를 포함한 3인 가족분, 그리고 팬히터가 아닌 심지난로를 쓰시는 분들한테 더 어울리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입구까지 가는 동선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아이용 소형 의자를 출입구 쪽에 배치한다라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동선이 나오고 이 지퍼를 열 수 있는 공간, 이 공간도 어느 정도 나오면 좋거든요. 쪼그려 앉아서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지퍼를 열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공간이 확실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3인일 때 가장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제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크기만 봤을 때는 4인이 적합하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연출하기에는 3인이 더 적합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스펙을 한번 볼까요? 전체 중량이 28kg입니다. 본체 나일론 리스탑에 70D입니다. 코베아 고스트 팬텀이 40D입니다. 40D. 거기에 비교되는 데니어죠. 210T, 3000 내수압을 가지고 있죠. 폴리우레탄 코팅, 발수 처리, 테프론 코팅, UV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체. 이것도 뭐 상급 정도에 해당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프, 플라이, 나일론 리스탑 70D, 210T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중요하죠. 이너 텐트 뭐 쭉 나오지만은 폴리테피터 68D 이거는 무난한 겁니다. 모든 텐트의 90%는 폴리테피터 68D를 씁니다. 190D, 450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내수압 바닥 폴리 옥스포드 150D 이것도 대부분의 텐트들이 150D를 쓰고 있어요. 내수압 2000 정도도 대부분의 텐트들이 2000 정도입니다. 전혀 신경 쓸 건 없어요. 무난하다. 이너 텐트 무난하다. 본체하고 플라이는 나일론 리스탑을 쓰고 있다. 그리고 70D다 라는 부분에서 X9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나일론 리스탑 중에 70D 쓰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잠시 후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그라운드 시트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요거는 그라운드 시트 빵꾸 나거나 찢어지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아무거나 사면 돼요. 방수포. 메인폴 듀랄루민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죠. 듀랄루민 있고요. 알루미늄 19파일. 듀랄루민에다가 알루미늄 19파일을 쓰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 전체 제품들 중에 한 10%? 10% 그래요. 나일론 리스탑 자꾸 코베아만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나일론 소재를 쓰면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 코베아 고스트 팬텀 고스트 시리즈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고스트 시리즈가 두랄루민, 알루미늄 16파이, 14파이 그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거죠. 전후면 폴. 이렇게 요게 지금 메인 폴이고 전후면 폴이 알루미늄, 두랄루민 19파이, 리치폴. 텐트가 있으면 리치폴이죠. 리치폴, 알루미늄. 요거는 두랄루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14.5파이. 리치폴은 보통 14.5파이를 사용하고 있죠. 캐노피폴, 알루미늄 16파이. 요것도 두랄루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텐트들은 이제 리치폴이라든지 캐노피폴 같은 경우는 소재를 다른 걸 좀 쓰거든요. 싼 거. 철일 수도 있고, 뭐 보통 캐노피폴은 철을 많이 쓰죠. 싼 거. 그렇기 때문에 리치폴과 캐노피폴마저도 두랄루민일지는 제가 장담은 못할 것 같네요.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X9을 꼭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에 유리한 피그먼트 코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UV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까지 안 올라간 이유는 거실형 텐트는 뭐가 됐든지 간에 목숨 걸고 여름에 캠핑을 하셔야 됩니다. 별로 추천 안 해드려요. 저도 여름에 캠핑은 완벽한 여름에 캠핑, 지금 시즌이죠. 지금 시즌에서는 타프돔 조합으로 다니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동계의 유리한 장점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복사열을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느냐.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사열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외선도 피그먼트 코팅, UV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화염이라든지 냉기에 대응할 만한 코팅이라든지 스펙은 찾아볼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인원은 4인이 적합하긴 한데 최대의 기능을 심진난로를 사용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3인이 적합하고 페니터일 경우는 4인이 적합한 그런 제품입니다. 내수압, 방수력이죠. 3000이라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 그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안정성 부분에서는 세미터널형이라는 부분 19파이를 쓰고 있다는 리치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널형보다는 안정성이 더 좋죠. 설치성, 무게가 6m 이상의 대형급 거실형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세미터널형임에도 불구하고 28kg라는 점, 나일론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점에서 설치 난이도가 낮아야 되는데 리치폴 이 3개나 들어갔기 때문에 터널형보다는 설치가 까다롭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성 부분에서는 지붕창이 있었고 확장 캐노피가 있었고 측면 TPU가 있었죠. 요거는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 보통은 요즘 나오는 보통의 텐트는 이제 지붕창하고 확장 캐노피 정도가 이제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면 TPU는 보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제가 살짝 빼놨지만 요 처마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능 구성에 속합니다.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린다면 3인의 대형 의자를 쓰시는 분 또는 4인의 경량 의자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치가 쉽지만 튼튼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무게가 가급적 가벼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X9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떠셨는가요? 카즈미 X9이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X9만 소개해드리면은 안 되겠죠? 짧게나마 뭐 별도 멘트는 없지만은 카즈미 X9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이후 영상에서 간단하게 영상으로만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